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원불교 군종장교 1호 문정석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소외된 이웃, 그 중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에 이제 좀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나눈 북한 이탈 주민 전미선님의 사연을 통해 그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탈북한 지 15년 된 전미선입니다. 남한 정착 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탈북 후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고 외롭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끝나고 하나원을 나오게 되니 그때부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빈 방에서 혼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왜 혼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외로웠습니다. 말투 때문에도 마음고생이 많았는데요. 탈북 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더해지면서 탈북 3년 만에 편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혼자인가 이 말이 지금 계속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도 나 왜 혼자지? 나 왜 가지 말라는 엄마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냥 죽을 먹어도 같이 살자고 했는데 나 혼자 그냥 부둥부둥 잘 살 것처럼 와갖고 부모님 헤어져서 나 왜 혼자지 이런 생각 저도 가진 적이 정말 수천 번도 더 되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올 때 제가 어머니 수건을 이렇게 감싸 갖고 왔었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서랍장에서 그 수건을 꺼내서 있는 힘껏 그 냄새를 맡고 또 다시 서랍장에 넣어놓고 꺼내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교무님,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마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속 아련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군종장교 1호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모습과 같을지 모르지만 저 갔을 때는 저희가 거기는 목사님이 30명, 그다음에 불교의 법사님이 20명, 천주교 신부님이 14명, 원불교 교무님은 저 혼자였어요. 이 혼자라고 하는 것이 주는 외로움.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새로운 환경 또 뭔가 바뀌는 환경에는 두렵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적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럼 비단 사연을 주신 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여기서 살면서 계속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살아요. 아까 말한 그 외로움은 아마 저랑 똑같은 외로움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있긴 하지만 이분들도 나를 뭔가 익숙해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의 어떤 그 감정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꼭 내가 뭐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이네 또 뭐 아까 말투가 달라서 절대 그렇지 않다. 나와 다른 환경, 내가 또 새로운 환경이면 반드시 외롭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찾아오는 건 정상이다. 그러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온다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외로움은 겪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좀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경험 때문에 내가 북한 이탈 주민이니까 나 외로운 거 아니야? 나만 좀 소외받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걸 키워드로 보자면 첫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울 때가 있다. 인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모든 두 분, 그럼요. 두 분도 지금 살아오시면서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찾아오는 걸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인정. 내가 이런 마음이 드네. 지금 그렇구나. 인정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왜 그런 외로움이 드느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함이 있으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가 불편하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외롭거나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익숙한 걸 찾게 돼요. 그렇죠. 가장 익숙한 게 가족. 그렇죠. 정말 친한 친구. 그러면서 좀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이따가 외로우면 저도 찾아요. 예. 제가 도움 드릴게요. 갑자기. 아니, 외롭다고 하니까. 그래서 익숙함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익숙함이란 기존에 익숙해 있는 또 아까 하나원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 내가 외로움이 들 땐 그립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필요하죠. 익숙하신 분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익숙함이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처음에 가서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동선이 위축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익숙치 않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익숙함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익숙해질 것인가를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익숙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익숙함에 대한 포인트를 잘못 짚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리를 이렇게 또 잘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제가 서울에서 혼자 산 지 지금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이사를 그 사이에 좀 많이 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저는 이사를 가면 동네를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뭐 맛집도 찾으러 다니고 카페도 찾으러 다니고 그냥 공원이 운동하기도 좋으니까 막 찾으러 다니다 보면 하루 이틀 굉장히 그 적응하는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교무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낯선 것에서 익숙함을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이란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람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익숙해져야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처음에 만나서 아까 말투 때문에 우리 사연이 힘드셨다면 왜냐하면 상대방도 이 말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거 익숙함이 오기 전까지는 상대방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익숙함이 친숙함으로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조급하죠.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고 뭔가를 빨리 해결해보고 싶지만 뭐든지 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까 익숙해지려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나도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한데 왜 그거 안 받아줘? 또는 왜 그래만 하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당연히 걸리는 거고. 그니 그 시간이 당연한 거다. 라고 하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고요. 그건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걸 외롭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외로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당연하죠. 건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고 네.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거고 네. 사람이 동물들도 기쁠 때는 좋아하고 꼬리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감정을 갖고 있고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거든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영장류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움은 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너무 빠지시거나 네. 휘둘리면 예. 거기에 이제 제가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전 지인분들 그럼 만나면 오늘 교모님 하신 말씀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게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래. 비정상 아니야. 이렇게 꼭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외로움 엄청 느껴요. 저도 막 외로운 상황도 엄청 많았고 예. 이걸 한번 바꿔보려고 저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거기에 나는 왜 자꾸 외롭지가 아니고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익숙해지게 예. 좀 해볼까? 예. 아까 되게 좋거든요. 동네도 돌아보고 네. 또는 이 동네는 뭐가 있지? 네. 그리고 저는 새로 이사 가면 거기 그 버스 노선도 막 보고 네네네. 어디 가려면 버스 뭐뭐 타야 되지? 예. 그럼 뭐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지? 네. 가까이에 뭐가 있지? 이런 거 보는 거. 예. 나의 동선, 패턴 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내 주변이 좀 편안해져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전 또 이제 교무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인상이 깊었었던 게 외로움의 이유가 내가 북한 이탈 주민이어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외로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 거기에다 그렇죠. 오퍼마리를 네.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내가 많이 사투리 하죠. 쓰니까 나 북한에서 와서 혼자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더 그 외로움을 자꾸 그냥 가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해봤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몇 분 만나 뵈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음적인 좀 부담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 자꾸 그런 상황들이 나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해서 자꾸 거기에 이렇게 매칭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살면서 말투 다른 사람 많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욕먹는 사람도 많고요. 네. 뭐 많은데 굳이 네. 북한 이탈 주민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너무나 갇히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교무님 말씀 듣고 나니까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네. 되게 연아 씨도 그러시겠어요? 저도 공감 네. 엄청 하고요. 네. 또 이거 엄청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하지? 나는 안 그랬나? 나도 그랬는데 나 어떻게 했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그 말씀 꼭 네.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신앙이란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한에 왔는데 남을 위해 일하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찰에 들어가 공양주로 일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남한에 처음 정착했을 땐 언어, 말투로 인한 어려움이 참 컸어요. 그래서 탈북 후 6개월 동안은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 저의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말투와 같은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은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힘든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사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쉬웠던 건 아니고 계기가 있었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하더라고요. 당시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혈압이 오르고 많이 아팠는데요. 문득 이러다 큰 병이 생길 것 같은 걱정이 들었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자. 벌을 받는 건
그 사람들 몫이고 나는 나대로 할 일을 하자. 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용서하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로 다지게 된 거죠. 이런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죠. 네. 교무님, 네. 사기 당하고 참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 김순영 씨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극복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이런 마음을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이런 마음을 네. 뭔가 단어로 표현한다는 게 참 되게 아쉬워요. 네. 이거를 뭐 한 단어 또는 단어로 표현한다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글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사실 그런 얘기도 한데요. 네. 저희들이 뭐 수용이다, 포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사기친 사람한테 대신 좀 욕을 좀 마음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저희 같이 마음으로 욕을 하는 시간을 마음으로 좀 한 3초간 좀 한번 욕을 합시다. 욕을 하고 이 사기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하고 참 사기나 이런 게 되게 참 나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참 진실한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게 나쁜 짓이고 참 저도 뭐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성직자라고 해서 이거 뭐 벗어나죠.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저도 정말요? 그럼요. 뭐 사기 못 당해봤어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이런 자본주의와 또 이런 세계에서는 또 사람이 사는 데 사회에서는 또 양면의 동정과 같은 거라서 참 없을 수는 없지만 참 많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연은 사실은 극복을 한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건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자. 벌을 받는 건 그 사람들 몫이고 나는 나대로 할 일을 하자. 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용서하자. 이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탄했어요. 왜냐면요. 이게 지금 마음을 돌린 거잖아요. 일명 한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 하나 돌린다는 게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죠. 힘든 정도가 아니죠. 아마도 이 대목을 쓰시는, 세 줄을 쓰시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스스로 마음도 썼다가 걷어들었다가 했다가 또 막 분노했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 그 한 마음을 돌리는 건데 저희들이 한 마음 돌리는 거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정말 이 부분은 거의 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 굉장히 마음을 잘 돌리셨고 원불교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마음 공부에 아주 굉장히 좋은 큰 선택과 결단을 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되게 용기를 좀 더 드리고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 마음을 딱 결단하고 마음을 챙긴 순간 아마 이 사연을 주신 우리 김수영님은 그날 저녁에 다리 뻗고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잘 주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감히 내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내 마음을 교무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우리 이야기와 실제 내 적용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돌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더 원불교 교무로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사기치신 이분 정말 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불교에
가서 또 일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가셨는 건 아닌가 싶은데 불교 원불교에서도 교리적으로 인과를 믿는 종교예요. 원불교. 인과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우리가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파 심은 데에 팥 난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긴 하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어떤 벌을 분명히 받으실 거고요. 지금은 좀 뭐 잘 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분들에게 오는 그 중압과 거기는 굉장한 인생의 후회가 올 거고 오히려 그걸 용서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김순영 님이 아마도 우리가 일명 이런 얘기하죠. 내공이 쌓인다. 맞아요. 원불교 교리적인 법문에 수업료 냈다 생각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 영어했다, 또 새롭게 했다. 그렇게 아마도 이분은 그 진실한 마음은 김수영 님은 갖고 계시면서도 이제는 좀 사람을 바라보거나 대할 때 보이는 눈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눈이 좀 생겼고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고 또 뭔가 좀 거짓이 있는 것은 거짓을 보실 수 있는 이제 지혜의 눈이 아마도 이번 기회로 생기셨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마 스스로 힘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고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거나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는 것 같고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힘이 아마 생기셨을 걸로 생각이 좀 들어지고 이런 극복하신 분은 좀 주변에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아마 이런 극복한 사례가 있으시면 주변에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됐을 겁니다. 혹시 연아 씨가 그러니까 연아 씨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주변 분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사기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 단단해진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많죠. 너무 많은데 제 경험은 저도 이렇게 사기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연아 씨 그럼 잠깐만요. 거기서 제일 안 슬프고 안 아픈 얘기로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어요. 심지어 사기 받고 저희 어머니 그 돈 받으러 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까지 또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 돈도 못 받고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하늘이 내 편 아니야 이렇게 좌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양심적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저 앞집 사람은 누구 업어줬대요, 본인을.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이렇게 다 챙기면서 나중에 그랬어요. 뭐 잃은 돈은 잃은 돈이지만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북한 말로 피락질이라고 하는데 조주 내리는 말을 북한 말로 피락질이라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먹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근데 벌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래 못 살더라고요. 벌 받아요. 행동을 하신 게 아니고 속으로만 하신 거니까. 돈 잃었을 때는 안 했는데 무서웠어요. 돈 받으러 가면 그 도둑개 기류에 올라선다는 말 있잖아요. 줄놈이 더 우엉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다리까지 딱 부러지니까 6개월을 또 이렇게 그 대소변을 받아내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많은 욕을 퍼부었죠. 많이 다지요. 그 나중엔 또 이렇게 되니까. 근데 가끔은 그런 게 저는 마음이 막 억세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저신해질 때가 있나 봐요. 욕을 했는데 너무 그대로 딱 되니까 살짝 겁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서 당하지 일단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우리가 기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운. 이 사람마다 이렇게 기운이라고 해서 느낌과 사람에게 기운을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저희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였는데 친구 좀 뒷담화를 좀 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오면 갑자기 써먹해지는 느낌 있죠. 싸한 느낌. 여러분 딱 오면 친구가 내 얘기겠지 뭐 이렇게 알아오는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전하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운이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바라는 기운과 원망하고 악하고 너 막 이렇게 아까 말한 저주처럼 이런 쏟아는 기운은 그 나쁜 기운을 받고서는 절대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말에 저희 엄마 맨날 그러셨거든요. 좋은 일 해도 복 받기 힘든데 남에게 나쁜 일, 악한 일을 해서 어떻게 복을 받겠다 할 수 있겠냐고. 엄청 그 말 명심하고 있어요. 네. 저 착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네. 네. 원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하게 자기 자랑이 돼버렸네요. 네. 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 말씀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일어서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예.